내 이복 동생 루비가 그녀의 약혼자 샨 변호사를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그녀는 내가 차를 들고 들어 오자마자 놀라운 방식으로 나를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편부모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소개 방식에 놀랐다. 루비는 나를 본명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미혼모 밑에서 자랐고 내 교육은 중학교 이상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남을 대하면 부끄러워지는 삶을 살아왔어. 쇼는 폭소를 터뜨렸다. 루비 무슨 소리야. 나를 잘 시험하는 거야. 난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가는 거야. 정말. 루비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제 이름은 애비이고 현재 30살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집과 1살짜리 딸을 돌보는 주부입니다. 시내의 한 고층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타머스를 만났습니다. 그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던 토마스는 아침에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을 이용하는 걸 좋아했고 계단에서 청소를 하는 시간에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2년간의 연애 끝에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어요. 토마스는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그의 아버지도 다른 회사의 대표이면서 제안을 했을 때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런 걱정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 오펀하우츠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 관대하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우리 삶에 별로 간섭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편하게 상담하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정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야. 대학도 빼먹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충격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미혼모 밑에서 자랐고 그녀를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고 당신도 한부모 가정 출신입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고 내 동생과 결혼한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지위를 목표로 사회적 지위를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애비는 계산적이라고 가볍게 웃으며 루비의 말을 쉽게 무시하지만 정말로 내가 믿어도 괜찮습니까? 진심으로 내 동생을 걱정하고 경고했지만 아빠와 엄마 모두 애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도 그녀의 표현에 동의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놀라며 지나갈 때 그녀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듣지 못하도록. 나는 그녀의 선언대로 결혼 후에도 그녀는 분명히 나를 경멸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이 네임 대신에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드랍아웃이라고 경멸하는 태도로 차갑게 비하했습니다. 루비의 행동의 진짜 문제는 그녀가 남편이나 시부모님 앞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태도를 결코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랍아웃이라는 용어는 우리 둘만의 상호작용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친절한 시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딸에게서 이런 불쾌한 보고를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가볍게 말했다. 루비는 버릇없이 자라서 좀 이기적일 수 있지만 아빠, 엄마는 널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애비는 아마도 그녀를 짜증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웃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루비는 항상 밝고 웃으며 완벽한 숙녀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오빠조차도 루비의 진정한 성격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루비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여대 출신, 대학 출신, 지금은 인류기업 리셉션에 근무. 전형적인 여성의 성장을 구현. 내 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때 나를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토마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고 너는 그렇게 착하고 믿음직한 내 동생을 속일 작정이지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밝히고 루비의 이상적인 삶의 비전에 따라 당신이 이 집에서 추방되도록 하세요. 나 같은 드롭아웃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나의 임신과 아이의 탄생에 대해 그녀는 비합리적입니다. 엄마 집에서 산후 숙박을 마치고 갓 태어난 미아를 안고 시댁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자 분노는 더욱 심해진 것 같다. 돌아오자마자 루비는 환영 인사를 생략하고 말을 이었다. 냉철한 태도로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아이를 낳는다는 천박한 계획은 자퇴 수준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 중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의 유전자를 남겨두는 것은 초보 엄마로서 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직 완쾌된 상태인데 그런 가혹한 말을 하니까 네이처 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게 반박하게 했어. 토마스와 나에게 이 아이에 대해 그런 말은 자제해줘. 이 아이는 감기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침착한 얼굴에 미소 짓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드롭아웃 청바지를 물려받은 아이는 지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에게 전혀 부적합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서 곧 다른 사람을 떠나주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조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내 동생의 배우자라면 모든 것이 분명히 당신 잘못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위나 학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인품으로 나는 열정적으로 나를 찾았습니다. 루비 얼굴에 반박 불편함이 나타났어요. 오늘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군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회적 지위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지만 가보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엄마나 동생에게 말을 걸면서 침묵하지도 않고 나에게 가혹한 말을 던질 준비도 하라. 루비는 내 품에 안겨있는 미아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녀의 말과 시선은 내 마음을 깊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한 미아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도록 무엇이든 해야 한다. 나는 침묵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루비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그 사건 이후 재빨리 방을 나갔다. 루비를 자극하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했습니다. 특히 가족 식사나 루비가 있는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기 위해 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아에 바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나는 루비의 존재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었다. 루비 자신도 전보다 나에게 관심을 덜 두는 것 같았고 어쩌면 그녀가 미아에게 진정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품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미아의 밤에 유난히 울음이 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많이 우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드롭아웃 청바지가 미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나 봐요. 아기가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우는 방식이 뭔가 특이한데요. 보통 아기라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더 빨리 울음을 멈췄을 텐데 루비가 큰 소리로 꾸짖는 게 사실 밤에 미아가 울 때 남편과 남편이 울 때 가장 시끄럽고 불쾌하다는 걸 강하게 느꼈어요. 시댁 식구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한밤중에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밤에 좀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안아주자마자 진정되는 미아는 상대적으로 다루기 쉽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나는 그런 사실을 루비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육아에 지쳐 잠도 못 자고 그냥 이겨내면서 루비에게 반박할 힘이 없었다. 매일매일 아기 때문에 바빠서 루비의 비방이나 불쾌한 말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행동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루비의 태도는 전보다 더 거칠어졌을 뿐입니다. 가정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눈앞에 어린 딸의 사랑스러움이 힘이 되어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딸의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곧 두 가족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인사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 대화를 듣고 루비가 다음 주에 제 약혼자가 우리 집에 올 예정이라고 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미팅은 휴게소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렇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아직 진행 중인데 동생이 먼저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해서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네요. 축하드려요. 잘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내 약혼자는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정말 내 반응에 대해 당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볼 거예요. 루비는 약간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어쩌면 당신처럼 중퇴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먼 세계일지도 모르죠. 아니, 그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지인들은 대부분 관리인이잖아. 수준이 전혀 다르고 직업에 위계가 없어. 제한된 세상에 깊이 살고 있는 옛 동료들을 모두 존경하기 때문에 가끔은 자신의 지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티를 섬기라고 드리는 것이다. 루비는 자신의 약혼자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러한 발언은 항상 그녀의 평소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가 변호사라는 사실은 그날 밤 남편이 다음 주에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내 루비가 나에게 차를 대접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건 아마도 소개 전에 엄마와 아빠가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내가 미아를 돌볼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으니 루비의 약혼자는 변호사인 것 같군요. 토마스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일인지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약속한 날이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이미 떠났고 루비는 약혼자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약혼자 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샤입니다. 저는 토마스입니다. 남편이 인사하는 동안 만나서 반가워요. 낮잠에서 깨어난 미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남편이 떠날 때 미아를 확인하러 갈게요. 방에서 차와 간식을 준비해서 손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루비의 예의 바른 약혼자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루비는 나를 힐끗 보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션은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녀는 그 사람이에요. 동생의 아내인데 솔직히 언니라고 부르는 것조차 망설여지는데 겉모습으로 보면 부모는 아닐지 모르지만 한부모 가정 출신이고 중학교 졸업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인사 중에 이렇게 비하적인 방식으로 소개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부모 가정 출신이고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브라운 변호사의 딸이 되라 세상이 참 좁구나. 숀이 나한테 돌아서더니 꽤 오랜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샤 당신은 애비 맞죠? 내가 법무부석이었을 때 당신 어머니께 큰 빚을 졌지요. 그 사람은 로펌에서 일했지.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샨 당신이 그렇게 유명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많은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엄마. 잠깐만요. 션 너희 둘이 서로 알고 있었니? 루비는 션과 나 사이의 차분한 대화를 목격하면서 눈에 띄게 놀라서 흔들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어. 나는 브라운 변호사에게 큰 빚을 졌어. 어렸을 때부터 브라운 변호사가 애비 엄마일 거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루비는 순간 충격에 터졌습니다. 이렇게 큰 오해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샨 정말 놀랐습니다. 자퇴자이고 어머니는 고졸이고 변호사의 길도 막막하고 당신과의 인연은커녕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루비 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내심 이 상황이 진짜인지 의문이 들었다. 알았어. 애비가 가정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넌 진지하게 생각했으니까 션은 애비를 자매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 애비가 내 동생 루비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야. 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확히 그래. 그러니 션은 결혼한 뒤에도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해합니다. 샤는 대화에서 눈에 띄는 불일치와 루비의 인식 부족을 발견한 것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미있다. 어서 엄마 아빠는 이미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가보자. 아쉽게도 합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기회에 약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루비가 왜 그러냐고?
숀의 말에 충격과 실망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냉정한 노인이라는 걸 알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커져가는 패닉을 숨겨서 애비가 중퇴자이고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얕보게 만들다니. 숀은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계속했다. 사실 그 애는 변호사의 딸이니까 내가 깊이 존경하는 건 아까 말한 게 정말 진짜 루비의 눈이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확대됐지만 그건 실수임이 틀림없어. 변호사의 딸은 탈락자가 될 수 없어. 특히 그녀가 청소부였을 때 정말 누군가의 가치를 직업이나 학력만으로 판단할 건가요? 그런데 샤의 말에 루비의 얼굴이 변했어요. 당신은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가 되는 길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본 사실은 션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화에 끼어들었고 션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후 루비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졸업 후 진학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고졸이시지만 변호사이시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 아닌가요? 로스쿨을 이수하거나 동등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비시험은 누군가가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변호사가 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샤는 루비의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신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알고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물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1년 동안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 없이는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당신이 언급한 것이 사법훈련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 후 공부를 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엄마가 그 이후 틈틈이 공부에 전념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3년간의 노력 끝에 예과에 합격하고 두 번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군요. 내 사법 연수생들은 수당과 주택수당을 받는데 이건 말이에요.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충동적으로 결혼한 후 스스로 두 발로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맞이한 후 이혼하고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가 고등교육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일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당신이 중학교를 졸업했을 뿐입니다. 맞죠? 나는 어머니가 그녀를 전적으로 사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쏟은 모든 연구와 노력을 목격했습니다. 훈련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당시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갑자기 엄마와 남동생이 들어오자 엄마는 왜 여기 계세요? 처음부터 듣고 있었는데 루비가 애비를 가정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 부분부터 애비의 교육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 줄 알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그만뒀으니 이제 그녀를 받아들이게 된 줄 알았는데 당신이 우리 앞에서 연기를 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애비는 어떤 것에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었지만 미아가 태어난 후 루비의 태도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녀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아버지와 난 루비가 애비를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 이제 너무 늦었어. 루비 토마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왜 사실 믿을 수가 없었지? 오늘 나한테 나가서 내가 다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돌아와서 무슨 말인지 나는 여기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얼굴을 보고 듣고만 있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시어머니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며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당신 아버지에게 여기 상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이 취소하는 약혼을 취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혼 일방적으로 파혼을 결정해서 미안해 션 사과할 필요는 없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우리 딸이 한 일이야 잠깐만 무슨 일이야 루비가 눈에 띄게 속상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루비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루비의 약혼자가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정말 꼿꼿한 남자로 밝혀져서 정말 기뻐요. 어쩌면 그가 애비의 엄마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게 된 건 정말 놀랐어요. 누가 그럴 수 있는지 나도 놀랐어요. 그런 우연을 상상해봤지. 토마스와 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반항적인 루비가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과연 결혼할 때 엄마가 변호사였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은 당신에게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았으니 당신은 우리 엄마와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약혼자가 변호사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에게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연습생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브라운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하여 그녀에게 축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면 이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루비의 안색이 갑자기 변한 것일 수는 없지만 당신이 중학교 중퇴자이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아무리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벌어들인 혜택으로 살아왔고 지금은 부유한 형제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애비도 법률 서기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정말 루비즈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애비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찾았다. 엄마의 노력에 감동받았지만 지금은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고 청소 관련 자격증도 따셨지 뭐였지 또 불렀어. 응 집 청소 기술자 국가 자격증이야 말도 안 돼. 정말 칭찬해. 청소 일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나한테는 귀중한 직업이야. 너희 명문 학교나 대기업이 항상 깨끗한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 노동을 시키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 게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을 때 선배나 동료가 단 한 명도 나를 얕잡아보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일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고 인간성을 포함하여 깊이 존경한다. 당신이 인류대학에 갈 수 있었던 기회는 분명 부모님의 지원 덕분이었겠지만 그 보답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노력했는지는 의문이다. 중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더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벌로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보다 최선을 다한 노력이오셔나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지. 왜 내가 뭘 했을까? 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루비는 약혼 파기 소식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애원해도 이 사실을 알게 된 평소에는 마음이 따뜻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조차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 사건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혼자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루비를 집에서 쫓아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주위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결혼한다고 자랑하던 루비는 계속되는 관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높은 자부심과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맞춘 루비는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가끔 부모님 집에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제가 당신에게 청소 직업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문 앞에서 확고히 거절당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천한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루비는 분노에 떨며 반응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약간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 육아에 온전히 헌신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시댁과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 그동안 묵묵히 지켜온 아쉬움을 토로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따뜻함도 더해졌습니다. 루비의 전 약혼자 샤니 어머니를 다시 만났고 어머니는 우리가 시댁 형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재회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쌓아갈 것 같습니다. 엄마 보세요. 이제 제 딸이 2살이 되었어요.